네, 정치화투 이번엔 민주당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연합정당에 참여할지 이 여부를 놓고 지금 논의 중이고 전당원 투표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하죠. 진행 상황 어떤지 또 당의 분위기는 어떤지 민주당 최고위원 맡고 있는 서른 의원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예, 최고위에서 결론을 못 냈고 오늘 또 오후에 의원총회 있고 목요일쯤인가 당원 투표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예. 그리고 다시 또 최고위원회를 거치고 네. 그리고 전당은 투표를 할 건지 말 건지 또 결정을 할 건데요. 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당원 투표까지 안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전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건 좋은 절차라고 생각하죠. 예.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경론이 오갔다는 얘기도 보도로 봤고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게 이제 이 의원인이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네. 꼼수로 이제 비례의석을 차지해가지고 일당을 하는 이걸 지금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일당을 막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다 똑같죠. 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걸 놓고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위성정당 우리도 다시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그게 이제 제야 부분에서 제야 쪽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 주도하는 거이긴 하지만은 우리도 참여해서 예. 우리도 같은 형태의 이런 당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걸 하자 말자 지금 그 과정입니다. 네. 선거법 개정 이후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고 이때 특히 이제 캡을 씌운 30석 그리고 병립식 여기를 포함해서 미래한국당이 상당수의 의석을 확보할 것이다라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쪽 비난했는데 우리가 왜 참여를 해야 돼라는 원칙론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승리를 위해서는 연합으로 가는 건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설 의원께서는 반대 입장 피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일당되는 건 절대 막아야 되죠. 네.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막을 것이냐. 우리도 이 위성정당을 참여하는 이런 방식은 절대 안 되고. 네. 우리는 정도를 그러면서 국민들께 이런 이 비례 부분에서 손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지역에서 국민들께서 우리 당에 더 지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해서 하는 방법이 이게 오히려 더 점수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정도를 걸으면 지역구에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예. 그런 입장입니다. 예. 하지만 비례정당 특히 미래한국당의 여러 가지 지지 추이를 본다 그러면 20석 정도를 접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역구에서 만회가 될까요? 그런데요. 예. 지금 우리가 비례정당에서 한 7석 정도, 많으면 7석, 6석, 7석 정도로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한 10여 석을 우리가 비례해서 손해를 본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지역에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이 자유한국당이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꼼수를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은 아주 안 좋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안 좋은 형태를 우리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예. 이건 전략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형태로 갈 때는 소위 말해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크게 다르지 않구먼 이렇게 되면은. 중도층 지지자들의 이탈을 막을 길이 없다고 봅니다. 네. 그 점이 선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는 거죠. 예. 찬성하는 쪽에서는 원칙보다는 실리를 취해야 될 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정작 중도층의 표심이 달아나기 때문에 실리가 아니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신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해야 된다는 또 민주당의 최고위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렇습니다. 입장은 뭐라고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달리 그런 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 의석을 그렇게 많이 놓치는 것은 전략적으로 선택할 부분이 아니다. 국민들께 사과하고 진정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위성정당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달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참여해서 이 표를 비례 후보를 확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네. 저하고 견해가 좀 다르죠. 예. 이낙연 전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네. 비난은 잠시고 나중에 선거에서 질 경우의 책임은 4년간 이어질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예. 이건 이제 상황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데 중도층 지지자들이 우리 당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라는 부분, 예. 또 이탈이 없기 때문에 승리할 것이라는 부분, 이 판단과 그렇지 않다. 중도층은 지지를 계속할 것이고 그리고 네. 이탈은 적지 않고 비례에서만 얻는다. 이 판단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면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 투표를 결정하겠다라고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아직 발표된 건 아닙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내용은 대단히 중대한 사안이라서 예. 사실은 제대로 하자면 전당대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한다면은 전당원 이 투표를 해서 찬반 여부를 물어서 하자. 이게 타협점으로 나왔는데 그 전에 의총을 거쳐서 의원들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논의를 하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 어떤 방향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토론이 아직 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단지 그렇게 한다는 것만 돼 있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알아야 되고 또 실제로 이걸 이 제야 세력과 같이 할 때 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시간은 없고 이걸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결정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네. 그 과정 자체가 가능하냐 물리적으로 저는 그 과정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세웠던 건데 어쨌든 좀 이런저런 사안들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고 예. 결정을 한다면 빨리 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거 제대로 될까 말까 하는 사안이라서 오늘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전당원 투표로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는 상황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따로 파악하는 당내 분위기 같은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당내 분위기는 예. 하자는 의견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건 아직 의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절대 하자는 의견이 많았고 저는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네. 그런 의견을 표력하고 그리고 의견을 주고받고 하면서 아니다 그거는 서른 의견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총을 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예. 우리 당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당원들 의견을 묻는 과정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형식이잖아요. 그 방법도요. 예. 이게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형식인데 정의당이나 지금 민생당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예. 그 내용이 복잡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논의 자체가 참 긴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할 시간이 과연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제가 미리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논의하면 안 된다.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인데 원내 정당인 정의당이나 민생당에 참여하지 않으면 연합정당 참여 같은 것들이 완성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제야 세력들하고 제야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분들은 정확하게 지금 이 플랜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플랜 자체가 우리하고도 논의도 해야 되고 예.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은 이번 주 내에 모든 걸 결정을 해야 합니다. 후보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 논의는 우리 당이 독자적으로 한다면 해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시민단체 제야세력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런 결정을 한다면은 예. 누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간은 없고 복잡한 상황이고. 없고 그래서 거기서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의원총회는 몇 시에 열립니까? 4시인가 때 있을 겁니다. 예. 청취자 관련돼서 의견 소개해드리고 지금 또
현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1500님께서는 잘못된 선거제를 만든 것이 잘못이지 미래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든 것이 잘못이겠습니까? 라고 의견도 주셨고, 케어맨 같은 경우엔 선거는 이기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명분이 생긴 거죠? 라고 의견도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여권 일각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위축된 경기 침체 극복하자면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 방안 지금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부에서 이 예산을 추경을 짜자 해서 지금 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논의를 했는데 추경 규모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코로나는 잡을 수 있겠지만은 그 후유증,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는 문제 참 걱정입니다.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게 추경을 만들어서 경제를 살려내는 이런 이 경제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되는데 예. 이번에 그 추경 규모가 좀 너무 적다고 봐요. 11조 7천억이 부족하다, 예, 적다. 실정까지 모자라죠. 예. 훨씬 더 해서 이 경제적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쩌면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2차 추경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경을 훨씬 더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받아들여졌어요. 또 야당에서 선거용 쓴다 이런 얘기들 하니까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 경제적 문제를 보고 판단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점이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민주당 쪽 지사 쪽에서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하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60만 원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도 이런 쪽에 지금 의견을 좀 표하고는 있는데 네. 앞서서도 추경 규모도 좀 작고 총선 앞두고 이게 좀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제안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비가 꽝꽝 얼어붙어 있어서 네. 특별히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 또 여행업 이런 분들은 정말 이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네. 보통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보통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이런 매출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무급휴직하는 회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추경이 가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번에 각 지자체 단체장들께서 주장하는 이런 정도의 내용은 네. 이번 추경에 580만 명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임금 보조도 하고 상품권 등으로 대략 한 45만 원 정도 지원하는 예산이 2조 6천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면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경수 지사 중하는 기본소득 취지 이걸 좀 반영한 부분이긴 한다고 봅니다. 좀 적지만요. 예. 그래서 제가 2차 추경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예. 그런 기본소득보다는 네. 그게 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예예. 진짜 버티기 어려운 상황들 이런 취약계층을 골라서 도움을 주는 게 예. 오히려 좋을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판정해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게 좀 행정적 비용도 있긴 하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더 토론을 해보고 재원도 확보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있는 추경으로 일단 하고 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차 추경을 해서 더 힘든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상이 워낙에 좀 위중하기 때문에 이건 좀 빨리빨리 급격하게 좀 결정을 해서 네. 이걸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국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한 15일쯤 해서 예. 추경안 심의를 하고 그리고 본회의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네. 추경은 지금 분초를 다투거든요. 네. 빨리 해서 결정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규모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뒤에 틀림없이 2차 추경을 또 하자고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총선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미래통합당 가서 총선 지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게 남의 당 일인데 제가 갔다 할 처지는 아닙니다만은. 예. 김종인 전 우리 당 대표도 비상대책위원장도 하셨는데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네. 정당은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분명해야 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가 저리 갔다 갈시자 걸음을 하면은 국민들이 저분의 정체성은 도대체 뭘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찬성하지 않습니다. 한 길로 가면서 국민들이 저 사람은 항상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저 사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싶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